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2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금요 경마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상당히 좀 배당이 많이 터지면서 어려운 그런 경주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혼전 편성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 혼전 편성에서도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처럼 배당이 빵빵 터질 수 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은 외곽에 있는 12번 플라잉 레이스죠. 자, 지금 부산은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뭐 이번 주라고 해서 부산 주로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안쪽이 무겁고 외곽이 가벼워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팔릴 거고 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들은 맞는데, 자, 직전에 플라잉 레이스 어땠습니까? 잘 뛰었죠. 자, 근데 공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1주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는데 왜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 뛸 때도 좌우도 편마비 병력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마비 후두 쪽에, 후두개나 연구개 쪽에 문제가 있는 경주 마필들은 이게 치명타죠. 근데 그게 또 어떤 때는 작동이 잘 돼요. 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뚜껑이 잘 작동이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막혀서 이게 작동이 좀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편마비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는 그 후두개가 열리고 닫혔다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한쪽이 기능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상실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열리고 닫히고가 안 되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플라잉 레이스가 직전 경주 뛸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뛰었어요. 근데 이런 경주마들이 실상적으로 한번 이게 탁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개나 영구개 쪽에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11주 공백은 있지만 훈련 상태는요, 훈련은 기가 막힙니다. 발걸음 탄력 정말 좋아요. 김동영 기수가 마무리 훈련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돈 좀 벌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빼지는 못하지만 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참 껄끄러운 이제 그런 마필이 12번 플라잉 레이스가 될 것 같고, 자, 9번 플래시파크가 두 마리가 이제 깜빡이 가겠죠. 플래시파크 같은 경우는 데뷔전인데 주행검사 때 보여준 발걸음이 워낙 좋으니까 현장에서 많이 팔리는 이제 그런 마필이 될 겁니다. 자, 9번, 12번이 최저배당.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은 뭐냐? 이름이 좋아요. 5번 압도적 넘버원. 넘버원인데 압도적으로 넘버원이라요. 그러면은 이게 좀 발걸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주행검사 때 보였던 기본기도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셔도 알겠지만 좋았고, 데뷔전을 준비하는 훈련 과정에서도 탄력적인 발걸음, 점두 운동도 좋았고 몸이 부드러운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고 말이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어때요? 몸이 뻣뻣한 사람들은 운동을 못해요. 몸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운동을 잘합니다. 말들도 딱 타보면 있잖아요. 몸이 뻣뻣하게 통나무 같은 애들은 못 뛰어요. 진짜 맥시멈 뛰어봐야 1200. 근데 몸이 부들부들한 애들은 이게 수축이완 이게 잘 되니까 장거리도 잘 뛰고 단거리도 잘 뛰고, 일단은 부드러운 게 가장 좋다. 그런데 5번 압도적 넘버원이 부드러워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산 1경주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 뭐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마필은 5번 압도적 넘버원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저번 주 방송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복병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이 많이 있으면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1300m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좀 먼저 보이죠. 직전 경주 아쉬웠었던 마필 3번 언리미티드런, 그리고 4번 스타트맨, 외곽에 10번 동남동풍, 이 세 마리가 직전에 똑같이 아쉬운 모습들을 노출을 했어요.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마리가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받는 마필들이죠. 인기마 3마리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고, 제가 인기마 말고 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요, 7번 플라잉 슈터입니다. 근데 이 7번 플라잉 슈터 같은 경우는 복승식보다는 3복승식이 좀 더 매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플라잉 슈터가 직전 경주 이제 뛰고 나서 바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거세를 하고, 지금 거세 이후에 첫 경주예요. 첫 경주인데 거세를 하고 나서 첫 경주에 바로 입상하는 마필들은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거세하고 나서 첫 경주 뛰고 두 번째 경주에 입상하는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간혹 첫 번째 경주에 바로 거세 효과가 나타나는 애들도 있어요. 드물지만. 하지만 그럴 때 또 놓치면 그 다음 경주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인기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노리고 가야 된다. 7번 플라잉 슈터. 12종 마방에서 왜 거세를 시켰는지 그 이유를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조교 때 보면은 좋아, 괜찮아, 좀 뛸 것 같아. 조교 때 느낌은 좋아요. 근데 이놈의 말이 조교 때는 딱 느낌이 좋아서 뭔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번에 경주 기대를 했는데, 경주 때는 이거 뭐야? 안 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지켜보다가 이게 이제 사람을 좀 이겨먹으려고 땡땡이 까고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으니까 그 고집을 꺾는 게 이제 거세를 시켜주는 방법이죠. 거세 시켜가지고 효과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경주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거세 이후에 변화된 발걸음은 보이고 있더라, 훈련 때. 자, 그래서 이 7번 플라잉 슈터를 저는 이 경주 최대 복병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6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3경주는 제가 부산의 준메인 승부처로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직전 경주 좀 아쉬웠었던 마필이죠. 3번 드림트리, 그리고 5번 바벨모모, 외곽에 12번 플라잉 아이스, 또 이렇게 3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플라잉 아이스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고, 자, 5번 바벨모모는요, 직전 경주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직전 경주 다실바 기수가 어떻게 기승을 했냐, 입상을 들어왔죠. 근데 그 입상이 입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히 우승도 할 수 있었던 마필이었어요. 왜? 착지 불량 때문에 발죽이 나오면서 말이 꾹뻑하면서 나오면서 정말 다실바 기수가 낙마할 뻔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낙마하지 않고 잘 중심을 잡아가면서 결승선에서 올라왔던 좋았던 발걸음. 근데 당시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충분히 우승하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많이 팔리는 거고, 안쪽에 3번 드림트리 1600m를 계속 뛰었던 마필이죠. 그리고 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 사연을 가지고 팔려주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그런데 제가 승부처를 선정한 이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니네들만 좋아졌냐? 니네들만 돈 벌러 나왔느냐? 이라는 거죠. 여기 이번 경주에서 우리가 꼭 노려야 될 복병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 또 그 직전 경주 복귀도 확실하게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인기도에서는 없어요. 안 팔려요. 배당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노려야죠. 3번 드림트리 좋아진 거 알겠어. 5번 바멜모모 직전 경주 착지 불량 아니었으면 더 잘 뛸 거 알았어. 12번 플라잉 에이스 외곽이라 좋아. 알았어. 다 알겠어. 근데 니네들도 그만큼 좋아졌지만 나도 이만큼은 좋아졌어 라고 준비하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 복병 마필을 제가 현장에서 놓고 한번 배당을 노려보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외곽에 12번 BK 댄싱걸이 아주 강력한 인기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직전 경주 선행을 갔는데 7마신의 압도적인 발걸음으로 우승을 거둬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외곽 게이트. 직전에는 어설프게 이제 이 중간 게이트였죠. 8번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12번 외곽 게이트. 진겸 기수가 직전 경주 기승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이번 경주를 탈까요? 제가 만약에 진겸 기수라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스타트 빠른 마필이 나밖에 없어. 근데 안쪽에서 그나마 조금 스타트가 있는 게 8번 진주빛이야. 진주빛이 막 몰고 선행을 나와주면 더없이 땡큐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로에서 선행마를 보내놓고 외곽 선입으로 딱 서주면 뭐 그 역시 자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겸 기수라고 그러면
진주빛이 밀고 나와주면 옆으로 서줄 거고, 아, 진주빛이 밀고 나오는데도 내가 너무 빨라.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안쪽 주로 들어가면 죽음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안쪽에서 산마신 비워놓고 타야죠. 근데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쪽을 어설프게 딱 비워놓고 갔을 때는 이게 안쪽 바깥쪽 견제를 정말 잘해야 하거든요. 안쪽에서 치고 나오려고 할 때 살짝 이렇게 안쪽 바깥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견제를 정말 잘 해주지 않으면 좀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포지션에 갔을 때가 조금 어려운데, 뭐 진경 기수가 그 정도로 머리는 좀 쓸 줄 아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선행을 가더라도 안쪽에 3마신 정도는 분명히 비워놓고 탈 겁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타면은 자폭이죠, 자폭. 자, 그래서 진경 기수가 그렇게 타줄 거니까 뭐 알아서 잘 타줄 거고. 자, 그러면 진경 기수의 BK 댄싱 걸 말고 여기에서 깜빡이로 팔리는 건 뭐예요? 오섬 썸라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400m의 1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 와, 최시대 기수가 이게 요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1번 게이트에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어지간하면 오섬 썸라이즈는 1번 게이트면 무조건 일단 두 수는 접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부산주로 자체가. 자, 그럼 오섬 썸라이즈는 해결이 됐고, 자, 또 한 마리는 뭐예요? 사이먼스타. 10번을 넘게 뛰었던 마필입니다. 기본기 어느 정도 이렇게 뛰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래도 믿을 수는 없어요. 1번이나 10번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4경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한 말이죠. 한번 머스킷걸입니다. 자, 머스킷걸 안쪽인데 왜? 야, 1번은 안 된다면서 3번이나 1번이나 똑같은데 왜 3번은 추천을 해? 라고 여러분들이 또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직전에 머스킷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직전에 머스킷걸이 안쪽에서 1코스가 무거웠을 때 안쪽에서 올라오면서 추입을 했어요. 그런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머스킷걸이 승급전이기는 한데 직전 경주에서 올라왔었던 그런 발걸음을 이번에도 충분히 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안쪽 주로가 그렇게 무거웠는데 그거를 뚫고 올라오면서 발걸음을 살려놨다. 자, 그래서 1번 오섬 선라이즈는 안쪽 주로가 무거웠을 때 무너지지만 머스킷걸은 아무리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직전에 그 무거운 주로에서 올라오는 뚝심, 그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이게 만약에 제가 암말 한정 경주가 아니고 수말하고 암말하고 같이 뛴다. 자, 그러면 제가 머스킷걸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추천드리지는 못해요. 왜? 일단 승급전이고 승급전의 암말은 좀 조심해야죠. 승급전이고 또 안쪽 게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천드리지는 못하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경주가 암말 한정 경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스킷걸을 좀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 경주 머스킷걸을 최대 복병 마필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이번 스피드톱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자, 이 마필은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그런데 안쪽 게이트 출발에 지금 1200m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인기마 뭐예요? 8번 벌마킹이죠. 김경기수 기승하는 외곽 게이트라서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 벌마킹은 10주에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벌마킹이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한 마리 인기 마필은 뭡니까? 7번 로드 투 썬더입니다.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이 로드 투 썬더를. 근데 끝에서 한 걸음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박재희 기수가 해결을 못했을 때 김혜성 기수가 타서 해결하는 마필들이 많이 있죠. 자, 이번에는 김혜성 기수 로드 투 썬더가 직전보다는 좀 더 발걸음을 좋게 보여줄 거다. 자, 스피드톱은 안쪽이라서 불안하다. 벌마킹은 10주에 공백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다. 자, 그래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7번 로드 투 썬더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직전 경주에 좋았던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 5번 보령 라이트퀸입니다. 직전 경주에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안쪽 3번 게이트 출발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쪽이 무거웠을 때 3번 게이트였는데 외곽으로 잘 빼나오면서 경주 전개를 잘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도현 기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직전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 될 것 같고, 안쪽에서는 볼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리치트리, 직전에도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근데 이 치트리라는 마필이 직전에 서승원 기수 타는 모습을 보면 말이 중간에서 막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엄청 커부덕커부덕거리고 그 흐름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운전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운전의 흐름들을 잘 따라갑니다. 근데 중간에 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자기 혼자 나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막 뭐 차 한 대도 없는데, 한 500m에 차 한 대도 없는데 자기 혼자 한 60km로 쭉 가는 사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차들도 엄청 길이 막히고 이제 피곤해지죠. 자,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말에서도 경주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리치트리가 직전에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서승원 기수가 정말 좀 많이 고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뛰어봐야 하는 마필이죠, 이거는. 그래서 믿을 수는 없어요. 7번 펫보이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안쪽 게이트 3번이었나요? 3번이었죠. 직전에 3번 게이트 출발에 정말 최적전개했는데 발걸음이 나올 수가 없었죠. 끝까지 안쪽에서 무거운 주로에서 나오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7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중간에 지금 5번, 6번, 7번 세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는데 세 마리 인기 마필 뭐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좀 보고 싶은 마필이 얘입니다. 12번 소드윙. 그러니까 승급전입니다. 소드윙은 승급전. 승급전이니까 감량 조건 2.5kg를 가지고 있죠. 근데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좀 아쉽기는 했어요. 아쉬운 발걸음을 좀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승급전인데 노려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컨디션은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1800m, 1800m 같은 경우는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지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내주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승선에서 외축으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승선에서만 외곽으로 빼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으나 그래도 안쪽보다는 외곽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전 경주 좀 아쉬운 발걸음을 보였던 소드윙,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 6경주의 최대 복병 마필 12번 소드윙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7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뭐 길게 설명드릴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안쪽에 1번 황제가 버티고 있고, 자, 황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제가 직전에 3복승으로 노리셔야 된다. 말이 너무 좋아졌다. 3복승 200배가 넘게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고, 직전 경주도 또 좋은 발걸음을 보이면서 해당을 좀 만들어냈던 그런 마필. 부담 중량이 이제 올랐어요. 56.5. 그런데 말이 520kg입니다. 520kg. 상당히 체구가 좋아요. 520kg짜리가 56.5를 부담 중량을 탄다고 그러면 갖다 버려야죠. 520kg짜리는 56.5면은 충분합니다.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황제가 있기 때문에 황제를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 7번 대승리자, 그리고 9번 블루포인트, 11번 크리소엘라, 이 세 마리의 마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7번 대승리자가 저는 좀 가장 불안해요. 자, 왜 그러냐? 대승리자는 발걸음은 괜찮죠. 근데 항상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발주입니다. 발주에서 상습적으로 늦어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다 늦건 뭘 하든 늦건 뭐 기립을 하든 뭘 하든 얘는 꼭 발주에서 뭔 짓을 해요. 그래서 항상 늦어. 서승원 기수도 신경을 바짝 써서 타겠죠. 그래도 부산에서 스타트가 가장 좋은 기수니까 서승원 기수가. 그런데 기수가 말이 스타트를 늦게 나오는 거, 기립하고 만세 부르고 나오는 거를, 그거를 기수가 컨트롤을 한다? 그거는 안 될 일이죠. 기수한테 말을 기수가 타기는 타는데 그런 것까지 기수가 조절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약도 없는 얘기고, 이거는 대승 기자가 스타트에서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무슨 일본의 유명한 기수 다케유다카가 있잖아요. 다케유다카가 아니고 다케유다카 할아버지가 와서 타도 그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자, 그러면은 블루포인트, 크리솔시엘라는 승급전입니다. 이 두 마리는. 이 두 마리는 승급전이라서 상대 마필이 승급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승리자를 놓고 가는 게 맞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발주가 문제라서 불안하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1번 크리솔시엘라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승급전이고 얘도 승급전인데 감량 이점이 훨씬 더 괜찮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성재 기수의 블루포인트는 너무 후미권에 있어. 요즘 부산 경마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부산 주루가 정상이라고 봤을 때 서울이고 부산이고 요즘에 추임마 놓고 경마하면, 추임마를 축으로 경마하면은 이게 좀 잘 됩니까? 안 되거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마필들의 기본적인 발걸음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다 잘 뛰어요. 비슷한 발걸음이면 한 걸음이라도 앞에 있는 놈이 이기겠지, 뒤에 있는 놈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블루포인트보다는 그나마 좀 앞에 있는 크리솔시엘라가 좀 더 낫겠다. 8경주 같은 경우에는 11번 크리솔시엘라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부산 9경주가 되겠습니다. 3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번 9경주는 제가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메인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볼케이노 그릿, 디스파이트 윈. 디스파이트 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9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9개월. 거의 1년 만에 뛰었던 마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고, 자, 안쪽에 이번 볼케이노 그립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또 한 마리는 뭐예요? 외곽의 10번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글로리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이 좀 오르기는 했는데 얘는 530kg가 넘어요. 57kg 부담 중량은 개나리 못짐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인기마 3마리를 다 믿을 수는 있느냐? 그나마 디스파이트 윈이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죠.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1800이 아니고 1600m의 안쪽 게이트는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서승훈 기수. 서승훈 기수하고 다실바 기수가 주로가 무거웠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기수들. 왜? 인코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인코스 최적 전개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실바 기수나 서승훈 기수는 주로가 가볍거나 정상인 주로에서는 정말 잘 타는 기수가 맞아요. 근데 서승훈 기수도 가끔 보면은 요즘에 이제 외곽으로 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인코스를 고집하는 경주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다실바 기수도 그렇고. 그래서 서승훈 기수 기승이라서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 외곽의 10번 글로리 크라운도 직전 경주 발걸음이 아쉽기는 했는데 너만 아쉬웠냐 이거죠. 다른 마필들도 아쉬웠던 말 많아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10번 세 마리의 인기마 조합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노려야 될 복병 마필은 따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좋은 마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개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후반부에 한 2개 경주만 좀 인기만 접전 경주가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혼전이었습니다. 항상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매 경주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던지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경마하시다가 한 번씩 막히는 경우가 있으면 조찬훈 방송 한 번씩 참고하시고 조찬훈한테 도움을 방송에서 도움을 좀 얻어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방송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토요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